매불쇼!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이트. 내가 혼낼 건 너 하나야. 언제든 혼날 자신 있어. 네.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큰 죄, 혐의자. 그렇지. 저러고 다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이 2번이나 소환을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기는 저렇게 활보하고 다녀요. 와. 이게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아니 제가 볼 땐 그 국민 무시해요. 저런 행동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뭐 국민들이 분노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네. 정말 단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태극기 들고 흔드시는 분이 밤 11시까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 소수하고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예. 자기는 뭐 지금 뭐 시끄러울 뿐이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맞아.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대잖아요. 저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윤석열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주관적 확신에 빠져 있고 뭐 이런 그 문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망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망상의 자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다. 네. 조은석 특검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했고요. 법무연수원 원장을 했고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 수사에 정말 진심인 분, 그런 분, 권력기관 수사의 진심인 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특징을 보니까 진짜 이 권력자, 최고 권력자를 수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네. 다 이 사람이 맞아요. 그 기소를 한 이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윤석열하고 또 맞섰고 네. 감사원 시절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최고의 권력자를 내가 칠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 뭐 재계, 검찰 내부까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니까 네. 내부에서 이제 검찰이 키우는 특수통 한 라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형사부 쪽에 돌면서 이런 사건에 이제 성과를 낸 분. 네. 그래서 수사에 관한 한은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같이 네. 정치적으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이 전 권력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볼 때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수사를 가장 잘할 분이 필요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 관계라든가 검찰 내부의 다른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이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딱 적격이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네. 파견 공무원이 무려 100명이야. 야. 파견 공무원만. 특별수사관도 100명. 수사관도 100명. 검사 60명. 특검보 6명.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 된 게 뭔지 아세요? 수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 파견 받을 수 있는데 그 수는 아예 120명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보다 훨씬 더. 네. 저는 그 중앙일보가 120명 특검 그 검사들 120명이라고 해서 이거 이러다가 민생사범 수사 못한다. 그러면서 이 검찰을 지금 뭐 무슨 이게 다 멈춰 세우는 그렇지. 거 아니냐. 그게 그게 중앙일보가 그 같은 중앙일보가 그 이재명 사건 수사하고 맞아요. 있는 검사들 150명 모두 떨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 이재명 사건 수사에 검찰이 150명을 투입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한 사람 사건. 한 사람 사건에. 그렇지. 근데 이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사건에 검사 120명 투입하는 걸 너무 가지고 적지. 검찰이 멈춰선대. 너무 적어.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비교잖아요. 되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120명은 너무 많고 네. 150명은 별로 안 되고 되게 불쌍한 그렇지. 불쌍한 검사인 아니, 그러니까- 것처럼. 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 김건희 특검에 누가 지명이 됐습니까? 민중기 특검인데요. 뭐 우리법 연구 출신이기도 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문제를 들춰낸 분이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한 판사 출신 판사 특검입니다. 출신이에요? 예.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또 사무실 준비하는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좀 지치신 것 같은데.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전에 지금. 저는 이 특검 3개가 있잖아요. 이 특검 3개가 나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맞아, 네, 맞아. 내란, 외환
그다음에 김건희, 맞아. 최혜병 네. 이게 다 음. 위아더월드 김건희로 통할 수 아니, 뭐 있다. 그거는 맞죠.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판사 출신님이시잖아요. 딱 보면서 저는 이 누구야 그 조은석 특검이랑 이 민중기 특검이랑 검사 출신은 검사 출신답게 얘기하고 판사 출신은 판사 출신답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여요. 딱. 네. 됐습니까? 조국 혁신안이 추천한 분인데 이명현 특검입니다. 전 합참 법무실장을 했고요. 군 법무관 출신이시고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였죠.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분입니다. 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 이 억울한 이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해 주신 특검보 또는 인선 있으실지 아직은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 이거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들, 그러니까 뭐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김경호 이런 그 변호사들은 이제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만약 선발되면 더 좋겠죠. 김경호 변호사는 말하자면 2세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군 인권 관련해서 군 검사로서 활동했던 1세대가 저 이명현 변호사님. 그리고 2세대가 김경호 변호사. 그래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떤 그 계보를 잇는다 이렇게 보면 계보를 되군요. 잇는다 이제 대략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분이고요. 네. 마- 누가 그 거짓말하고 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했어. 진짜로? 난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제가 이명현 변호사 술을 제일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오랫동안 만나왔죠. 아는 분이에요. 그 병역 비리 수사 때부터. 군사 전문가끼리 또 아시네. 저기 김대중 정부 때부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분이 저 고대에서 ROTC로 이렇게 군의 법무관 가신 분이거든요. 법무관 시험 봐서 가신 분인데 고대 출신인데 그때부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강직함으로는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 어떤 전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와, 진짜. 그래가지고 합참에 있을 때 이제 자주 뵀거든요. 그리고 그 외압을 가장 많이 넣은 당사자가 있어요. 그때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입니다. 네. 그 고석이 이번에 저 용인에 출마했던 윤석열 사시동기. 네, 그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최근에. 그 사람 밑에가 그 사람이 외압을 행사했었어요. 거기가 국방부 검찰단장이고 오. 그 밑에 수석검사가 이명현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엮이죠. 네. 와. 이런 외압에 무릅쓰고 군인들의 인권이나 국방 비리나 이런 부분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최강욱 변호사 같은 분도 또 같이 군 법무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밑에가 최강욱 의원이었죠. 그다음에 그때. 김경호, 김정민 이런 변호사님들이 군에서 그래도 네. 지켰던 보루를 지킬 수 있었던 네. 그 맏형 같은 분이십니다. 이 이명현 변호사는 김용현하고도 소송을 했던 사이예요. 그래요? 네, 17사단 병사 의문사 사건 있잖아요. 네. 그때 김용현이 이제 제가 누구한테 책임이냐 그래서 연대장이 책임을 지고 자천됐단 말이에요. 그 연대장이 그 병사 죽음에 대해서 네네네. 잘못 보고 한 걸로. 네네. 그 연대장의 변호사가 이명현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김용현하고는 이제 반대편에서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사건 자체야 심플하지. 네.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 서사 구조는 방대한 겁니다. 권력 정권 자체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한 수사가 아니라. 너무 이거는 그리고 성과가 가장 기대돼요. 그리고 뭐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 명태균을 거쳐 건진, 천공 여기까지 건진까지 다 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 잘 하다 보면 노상원 버거보살과도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란 외환과도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세 개의 특검이 각각의 수사 성과를 쭉 내오다 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가로 속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네. 내 오늘만 기다렸다. 두고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현이가 김용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예에 따라 김용현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일시와 조건 등의 양측 의견 모두 종합해서 정하겠다. 네. 저는 기대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명현 특검을 잠시 뵙고 왔는데요. 결국은 저는 최상병 특검으로 김용현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상병 수사 외압에 김용현이 등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김용현이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명현 변호사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건 미화하기 위해서 김용현이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였던 그 이대령의 법률 대리인이 이명현 변호사였어요. 네. 그럴 때 이미 한번 만났고
오히려 자기 부하를 무고죄로 해서 잡아쳐놓은 역사가 있어요. 김용현은 그때도 검찰단장을 움직여서 그 자기 부하를 죄를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박대령에게 그 프레임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기 때문에 김용현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네. 김용현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은 통신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이명현 특검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고 군대 내에서 돌아가는 작전 체계나 이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이 빨리 움직여서 김용현 등 이 내란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같이 가담한 사람들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공수처가 드디어 네. 김동혁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김동혁이 머리바가 했잖아요. 그때. 김동혁이 나와. 야 나오라고 했다. 김동혁. 이 직위원과 검사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속에 풀어줄 때는 직위원이 풀어주니까 검사들이 심우정이 항고 안 해갖고 즉시 항고 안 해서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박세현이가 일반 항고 안 한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박세현 수사단장이 그때 굉장히 아니 본인은 약간 그 제스처를 취했지. 할 것처럼. 심우정이랑 싸우는 것처럼 했어. 근데 그래. 그때 화나고 싸울 것 같으면 그래. 너 일반 항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했잖아. 근데 그때 뭐냐면 마치 그 뭐 3시간짜리 항명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그 항고와 관련해서는 박세혁이 본인이 해도 되는 거였어요. 네. 심우정의 지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싸우는 척만 하고 그냥 심우정이 지휘했다는 그걸 핑계를 대고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장 중에 13%밖에 안 돼. 이게 무슨 정권 교체야? 왜요? 왜냐? 이 내란 세력들이 이미 다 알박기를 해놨어요. 심지어 불법 계엄 이후 내란 시기에도 다 알박기를 했어. 내란 시기에 윤석열이가 3개, 한덕수가 18개, 최상목이가 29개, 그리고 이주호가 좀 우리가 관심이 없었잖아. 이주호가 알박기를 12개나 했어.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반드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내란 특별법에 들어갈 게 4가지 정도예요. 하나가 정보 파기한 부분, 그러니까 기록 보는 부분 하나 추가해야 되고 두 번째가 알박기 인사 취소인데 그 기준은 내란과 관련된 인사권자들 만약 기소 정도만 돼도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 자들이 임명한 사람들은 다 원천 무효, 임명 무효로 하는 전 특별법이 좋은데. 필요하고 세 번째가 그 관저 내란 박물관, 그 네 번째가 직위원이나 조이대 같은 사법부 인사들이 관련되면 내란 재판소. 요 4가지 정도를 넣은 전 내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과거에 5.18 특별법도 공소시효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특별 조치들을 뒀는데 그것도 합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이거 알박기 아예 다 뽑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공직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사와 포상 아닙니까? 인사, 포상, 제재.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배합해서 그러니까 안전관리부서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하게 하고 또 보내고 빨리 승진시켜주고 성과에 따라 철저하게 보상해주고 성과는 눈에 안 띄고 실패만 눈에 띄는 특수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욕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좋은 사례들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어떤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 두 분이라도 어떻게 좀 수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상을 해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보신주의가 돼가지고 피해만 안 담으면 돼. 내가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상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당과 일체 이상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서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최대의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종료가 된 문제고 역사적 사실이 된 겁니다.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된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그걸 갖고 계속 뭐 찬탄 반탄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당내에서는 마케팅이 되니까 여전히 하는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인격 같아요. 뇌 속에 여러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오늘은 반성하는 권성동 나왔다가 들어가 이러면서 또 다시 또 우기는 권성동 나오고 지금 이제 탄핵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제 친한계들은 네. 뭐 의미도 없지만. 의미도 없지만 네. 거기에다 대고 송원석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가 고생한 게 어떻게 그러니까 와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고생한 게 뭐가 되니? 매몰 비용 생각나가지고.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그 뭐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심의할 건들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나 진짜 놀랬어 이거. 제명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본인이 나가서 기자회견 바로 해버렸잖아. YS와 노무현 대통령을 네. 거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아온 스토리와 이미지가 이게 오버래핑이 전혀 안 되는데 전혀 안 본인이 되죠. 갖다 그걸 붙여요. 그걸 미리 예견을 했죠. 정확하게. 그래서 선수를 한참 치는데 재밌는 것은 이 건은 국힘 TK 어떨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대선 졌어.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기명 투표잖아요. 표결에서 3분의 2. 국힘에서 어떻게 나올까? 저는 친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 뭐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투표로 무기명 했을 때 네. 분명히 TK 그 정서에서 본인은 이준석 의원 본인은 TK의 미래의 싹이다. 신나락이다. 그래서 내년에 새싹을 틔울 수 있다. 다음번에 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거꾸로 TK 내에서 유승민 의원조차 지금 배신자론을 10년이 넘도록 극복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씌워진 배신자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자유투표로 갔을 때 TK 여론이 어떨까? 상당 부분 찬성표가 나올 제가 까미의 말을 빌리면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사실 명언 하나 읽고 왔나 보네. 지하철역이야? 2-4